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 충북의 중심, 또 대한민국의 중심, 이곳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서서 얘기하면 다른 분들하고 키 높이가 맞아서 제가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어떤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 사회의 교육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이 놀랄 만큼 그런 선진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선배 세대들의 높은 교육열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그리고 국력도 미약한 나라가 지금의 이 정말 선진 기술을 다투는 선진 경제 강국이 된 것은 결국 교육에 기초한 과학 기술의 우수성, 또 거기에 열성적인 우리 국민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 교육과 미래,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매우 낮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이나 또 그 자녀들의 양육, 보육 이런 책임들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짐이 되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을 낳아주는 것이 그야말로 행복이기보다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출생이 시대적인 정말 화두가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출생률이 가장 낮지 않을까. 가장 낮은 시대에 가장 낮은 국가가 아마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출생률 5%, 5대라고 하는, 출생률 5%, 아니, 5라고 하는 게 0.5죠, 0.5.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수치인 거죠. 보통 1.5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다. 이래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우리는 이를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0.7, 0.6, 그게 0.5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대학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데 이 대학 간 차별이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국립대에 대한 지원과 또 지방대학의 지원을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비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시장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그야말로 더 나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원금이 많은 그 대학이 많은 게 아니고 지방대학이 지나치게 적은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 소멸 문제로 또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벚꽃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참 황당하고도 그러나 처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2000년 이후에 폐교된 지방대학이 20곳이나 된다고 해요. 그 2040년에는 전체 지방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거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또 수도권 일극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이 그만 미래가 사라지는 그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또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 공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사실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이때까지는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국토 균형 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가 없다. 지방에 대한 제가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이 아니라 이제는 국토 불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방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오늘 이 충북대에서 지방대학이 가지는 문제들, 또 지방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지방소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이 매우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이게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데 일부에서는 지방에 가서는 균형발전 얘기를 하면서 서울 근처에서는 김포를 서울로 만들어주겠다. 이러다가 붙어있는데 조금씩 서울 만들다 보면 대한민국 절반이 아니라 제주도 빼고는 다 서울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얘기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지방대학들도 희망을 가지고 또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 또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그런 합리적인 그리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안이 뭔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새파란 옷 입고 계신 분도 많은데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충북에 계신 많은 우리 도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충북도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학 정책을 만들고 또 정부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때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붙여서 우리 이재호 의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참 쪼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많이 생기는데 정치를 하는 데서 각자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훌륭한 대리인을 뽑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정치란 본질적으로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눈높이는 국민에 맞추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누가 더 잘 할 것인가를 경쟁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자금의 현실을 보면 상대를 헐뜯고 흠을 잡고 모욕 주고 도대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국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런 걸 하라고 권한을 부여했고 그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자신들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전에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정책 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합니까? 그것도 우리 야당이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야당은 정부가 하는 또 전에 약속했던 우리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공통으로 약속했던 것들 지금 당장 이행하자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책 공약이라고 내는 걸 보면 이미 야당이 하자고 제안을 했거나
지금 뭐 법률 개정도 필요 없는 상태에서 즉시 이행할 수 있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한 상황들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수준을 높여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아이들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뭔가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런 모양을 연출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언짢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도대체 국민들이 없는 살림에도 아이들 교육은 시킨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학교는 무슨 학교냐 지게지고 나무나 하러 가자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전 세계가 미래 과학 기술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그 경쟁의 장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마음 써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그 속에 우리 교육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대학, 지방대학들이 소외되거나 소멸하지 않고 세계적인 대학들, 연구, 교육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